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철근공사 두 번째 내용, 이음 철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음 철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제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저희가 보는 것들은 콘크리트들이고, 물론 마감 공사가 돼 있으면은 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거나 뭐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콘크리트 면이 우리가 보는 면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철근들이 전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을 할 때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그림은 두 개층인데, 일단 한 개층당 기둥이 3m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5개층이면 이제 이 기둥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 그 철근은 이제 15m의 길이가 돼야겠죠. 왜냐면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 콘크리트 안에 전부 다 철근이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뼈대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15m짜리 이 기둥에 15m짜리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15m짜리를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한 뭐 1.7m 정도라고 하죠. 작업자가. 그러면 이제 15m짜리의 철근, 그리고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은 한 25mm 정도 되거든요. 물론 어느 뭐 기둥 뭐 건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아주 최소로 잡아서 뭐 16mm다. 16mm 철근이 15m가 서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작업자가 한 1.7m짜리 1.7m 정도 이제 키가 되는데 15m짜리 철근을 시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있으려면 뭐 비계를 또 설치해야겠고 아주 복잡해지겠죠. 근데 뭐 비계를 또 설치하면 또 그 철근을 또 설치하고 또 거푸집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작업자가 이 15m짜리 길이의 철근을 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철근이 제작이 12m까지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물론 이 철근을 만드는 곳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도 그렇고 거의 최대한으로 길게 뽑았을 때 한 12m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기둥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12m짜리가 불가능하지만 바닥에다 12m짜리를 까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두 명이 양쪽으로 그 철근을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기둥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5m짜리의 철근을 한 번에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시공해야 되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둥을 한번 이 기둥만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기둥만 그려봤습니다. 이제 약간 옅은 회색은 콘크리트고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두꺼운 줄이 철근입니다.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두 개 묻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15m짜리 이제 철근이 이렇게 쭉 박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2m까지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12m를 한 번에 쭉 뽑는다. 라고 하면 12m짜리를 이렇게 아래에다가 설치하고 위에다가 3m짜리를 설치하면은 이제 15m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를 끊어지게 그렸어요. 지금 화살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12m랑 3m짜리가 끊어지게끔 그렸는데 만약에 여기에 힘이 가해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철근이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철근이 힘을 못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러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철근을
길게 빼서 겹치게끔 만듭니다. 그거를 이음철근이라고 합니다. 이 겹치는 부분을 이음철근이라고 합니다. 이어준다 해서 이음철근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건설 산업은 쓰잘데기 없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강한 좀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용어가 와닿지 않거나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까와 같이 12m, 3m를 끊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쪽에 힘이 가해지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이 해야 되는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끔 시공을 하고 그 겹치는 부분을 이음철근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아까와 같이 힘이 이쪽에 가해지게 돼도 철근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제가 학부에 있을 때도 이음철근이 어떤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공은 이제 15m다. 뭐 제가 이렇게 길이를 정해놓진 않았는데 만약에 15m짜리라고 하면 이렇게 철근을 겹쳐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겹치는 구간을 이음 구간이라고 하고 이 구간에 설치되는 철근을 이음 철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참고하실 사항은 이제 이음 기간이 많이 있을수록 자재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재비가 상승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길게 뽑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아까 15m짜리였는데 3m짜리 5개로 한다. 그러면 그 구간마다 이음철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6m짜리 2개 뽑아서 길게끔 하면 이음 구간은 한 번만 있잖아요. 그렇게 이음 구간을 최소화하면서 자재비를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게 최소 이음 길이가 있고요. 그거 이상 뽑아줘야 됩니다. 이제 어느 부재에 들어가고 철근 강도가 얼마이고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이냐에 따라 최소 이음 길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구조 쪽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귀찮으면 귀찮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가 어느 부재에 어떤 철근을 쓰고 또 어떤 콘크리트를 쓸 때 최소 이음 길이가 얼마인지 다 계산이 돼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겹침 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철근을 겹쳐서 이 그 철근이 끊어지게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이 철근을 겹쳐놔서 그 철근이 제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이 겹침 이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커플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2개 따오고 제 가운데 요거는 제가 철근 2개가 있고 요 커플러가 이렇게 있다는 건데 커플러는 이제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철근도 이 끝부분을 이렇게 나사처럼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끼워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철근 끝부분에 이런 나사가 있는 거고 커플러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끼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철근은 아래 있는 쪽이 또 이렇게 돌돌돌돌 돼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돌돌돌돌 해서 끼웁니다. 그럼 이것이 이렇게 당겼을 때 철근은 인장력을 받아준다고 했죠. 뭐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동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플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인장력을 가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커플러도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철근이 두껍고 할수록 이제 단위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커플러를 쓰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커플러를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제가 아까 뭐 기둥이 보통 25mm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둥 이제 주군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근 25mm 정도 되면은 커플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자재비를 아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사진도 제가 한 2개 정도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공구리 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공구리 칠 때 보면 이렇게 철근이 위로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한번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이음 철근만큼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음 철근만큼 빼놓고 여기다 겹치게끔 시공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이음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게 되시나요? 제가 앞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이음 구간이 있죠. 그럼 공구리를 지금 맨 아래라고 하면은 공구리를 여기까지 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철근을 위로 빼놓은 거죠. 그리고 철근을 또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까지 공구리 치는 겁니다. 제가 화살표가 조금 작아서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제가 설명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화살표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까지 공구리를 치고 이 밑부분 철근을 빼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근 시공할 때는 겹치게끔 시공해서 이음 길이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공구리를 이 세 번째 있는 빨간색까지 공구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현장 사진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음 길이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투평에는 이거 뭐냐? 그냥 이거 철근 휘어지지 말라고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쪽으로도 나중에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냥 통상 이런 식으로 작업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쪽을 끊어쳤기 때문에 이쪽도 이음 길이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구리를 끊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구리를 끊어치는 쪽에서는 다 이음 길이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번에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붙어 있으니까 이음 길이를 따로 안 한 거고요. 만약에 철근도 끊었다 그러면은 철근도 한 이 정도까지만 대충 이렇게 쪽쪽쪽 빼놓습니다. 그게 이제 이음 길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음 길이가 이런 거였다. 이제 철근을 끊어서 시공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고 그 끊어지는 곳에서 철근이 제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겹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커플러를 사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철근이 구조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철근이 삐죽삐죽 나와 있다. 그럼 저거 이음 철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 알기 쉬운 건축 시공 전기사를 시작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현장 생활을 마치고 제 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학교 후배한테 제가 이제 야 너 이음 철근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음 길이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직도 제대로 지금 모르는구나. 걔가 4학년이었거든요. 여하튼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를 또 했습니다. 제 스스로 좀 뿌듯하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